예, 곽일구 장관님, 그 최근에 당정 협의 진행하셨죠? 네, 진행했습니다. 뭐 당정 협의 저도 여당 시절에 해보면은 초반에 분위기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는 게 좀 전망이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정책들 보면은 사실 구호는 큰데 안에 세부 디테일로 가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가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이 올랐다가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또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이 애드벌룬들이 이제 정확히 평가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AI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애드벌룬은 지금 큰 상태이고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엑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장관님 기업 애로사항 들으려고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리 관련해서 전력 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용 전기 요금 벌써 한 3, 4년간 7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 장관과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아니 AI를 담당하시고 전력 문제가 이렇게 계속 대서특필되는 상황 속에서 전력 문제를 산업부 장관은 물론 통상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시지만은 논의 안 하셨다는 건 좀 의외이고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시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지금 산업부 장관님하고 좀 논의한 바가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전력 문제 그리고 전력 안정된 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게 어떤 그 양질의 어떤 전기를 공급해야 사실 데이터 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산업부 장관님도 이해하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건 가격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세우신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겠다 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결국 비용 올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연구하고 아니면은 운영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70% 올랐는데 또 왕창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곽일구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만약 얘기하신다면은 아니면 당정협의에서 당에 얘기하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우려를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실제 그 전력을 공급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있겠고 지금 원자력 부분에 원자력 융합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MR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가격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명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요금 올리면 힘듭니다. AI 산업 발전.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님이랑 논의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셨습니까 그런 거를? AI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데이터와 전력 문제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전력 요금 문제가 바로 이렇게 대두돼 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또 이게 엇박자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요. 봐주시고 또 결국 GPU 획득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분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이야기들이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그 연구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는 국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전 정당하다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근데 그것의 운영 단계, 양산 단계로 갔을 때 거기에 국가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 연구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상용화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계선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GPU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시킨다든지 단계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두고 상용화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학습하거나 이제 추론하는 데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론이라는 것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 추론이 충분히 GPU가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분이 지금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원하겠다가? 모든 기업들이 다 그 학습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GPU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장 상용화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 서비스를 어떤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펀딩 받아가지고 많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까지 들고 있으면은 우리 국가가 세금 들여서 마련하는 인프라가 상용화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좀 전략 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끊어가지고 니네가 이거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뭐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정확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2030년까지 5만 장의 어떤 GPU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2년 내에 최대한의 어떤 3.5만 장 이상의 인프라를 조기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마중물을 빠르게 마련하고 민간에서 어떤 시장을 AI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당연히 GPU 인프라야 다다익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장관께서 저에게 뭐 모든 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계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경계선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온 GPU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용화시켜서 수익을 얻는 단계까지 이것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지원이고 또 다른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기업에게는 진짜 그림의 떡처럼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이런 데서는 내가 들고 있으면 돈이니까 사실 빨리 이거 자원을 해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인프라는 만약에 이것을 임차하고 난 이후에 그 해제하는 것에 과정이 있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더 세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저희 의원실로 한번 따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거는.